아이고, 사람 살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도 없이 일만 시키시고 더 이상은 못하고 안 합니다. 털썩 며느리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솥뚜껑을 댕그랑 던지며 꾀병 섞인 곡소리를 냈습니다. 보통 시어머니라면 당장 빗자루를 들고 나왔겠지만 이 집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대문 밖을 향해 쩌렁쩌렁하게 소리치며 동네방네 역대급 허풍을 떨기 시작한 겁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우리 며느리 효심 좀 보소. 우리 며느리가 내 병 고치겠다고 밤새 기도를 하다가 그만 실신을 했네 그려. 시어머니의 능청스러운 말 한마디에 며느리의 투정은 순식간에 지극한 효심으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졸지에 하늘이 내린 효부가 되어 꼼짝없이 효도 연기를 하게 생긴 며느리의 기막힌 사연. 기상천외한 효도 조작단의 하루,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오늘의 행운이 그곳으로 향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맑고 푸른 하늘 아래 노들나루가나 앞마당에 수백 명의 백성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고을 사또가 연시를 효부상 후보로 점찍고 그녀의 지극한 효심을 칭송하는 커다란 방을 내다붙이며 성대한 행사를 열었기에 마을 전체가 들썩였어요. 사또가 수염을 쓰다듬고 단상 위에서 헛기침을 크게 한번 하더니 근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모두 들으라. 노들나루의 며느리 연실은 시어머니를 향한 그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옆에 서 있던 이방이 고개를 연신 끄덕이며 굽신거리는 태도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요. 참으로 노들나루의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꽹과리 소리와 함께 사람들의 환호성이 우레와 같이 쏟아지는 흥겨운 축제 분위기였죠. 하지만 정작 단상 아래에 바짝 엎드린 연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 식은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연실이 파르르 떨리는 두 손으로 차가운 바닥을 짚은 채 고개를 숙이고 속으로 끙끙 앓았습니다. 아이고, 내 가짜 효행이 저 사또 나리에게 들통나는 날에는 당장 내 목을 치실 텐데 이를 어쩌면 좋아. 연실이 아래 십수를 꽉 깨물며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야 하나. 아니야, 관아를 속인 죄로 당장 곤장을 맞아 죽을지도 몰라. 가짜 효부가 탄생하게 된 시점은 모든 사건이 시작된 석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쉴 틈 없이 이어지는 고된 길쌈 노동과 뼈가 빠지도록 많은 제사 준비에 폭발해버린 연실이 부엌에서 짐승처럼 울부짖었죠. 연실이 제사상에 올릴 귀한 전과 나물들이 담긴 소반을 마당 한가운데로 거칠게 내동댕이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이 집구석 종년입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만 하라고요. 연실이 씩씩거리며 마당 구석에 놓인 빗자루마저 발로 힘껏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아주 며느리를 말려 죽이려고 작정을 하셨습니까?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삽니다. 방에서 나온 박 씨는 며느리의 끔찍한 패악질에도 분노하거나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귀한 음식들을 말없이 조용히 주워 담은 뒤 곧장 마을 우물가로 허겁지겁 달려갔어요. 마침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던 이웃집 막내를 비롯한 아낙들을 붙잡고 대성통곡을 하기 시작했죠. 박 씨가 젖은 손으로 막내의 두 손을 덥석 잡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막내야. 우리 연실이 같은 며느리가 세상 천지에 또 어디 있겠니? 막내가 깜짝 놀라던 빨래를 멈추고 박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래요? 연실이가 또 속을 썩여서 집안을 뒤집어 놨습니까? 박 씨가 고개를 강하게 가로저으며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기막힌 거짓말을 쏟아냈습니다. 아니다. 우리 불쌍한 며느리가 내 몹쓸 해소천식을 고치겠다고 밤새 피를 토하며 삭바느질을 한다. 박 씨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늘을 우러러보고 목 놓아 부르짖었습니다. 어제는 내 약에 쓸 산삼을 구하겠다고 맨발로
저 험한 산을 피투성이가 되도록 헤매고 돌아왔지 뭐냐. 거짓말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순박한 마을 사람들은 연실을 향해 존경의 눈빛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장터에 나간 연실은 상인들이 환한 미소로 귀한 식재료를 덤으로 얹어주며 칭송하자 극심한 혼란에 빠졌어요. 장터의 푸죽간 주인이 질 좋은 큼지막한 고기를 연실의 바구니에 턱 얹어주며 활짝 웃었습니다. 연실 아주머니, 어르신 약값 벌르라, 고생이 참 많소. 이건 내가 덤으로 주는 거니까 푹 고아 드시구려. 옆에서 나무를 팔던 채소 장수도 싱싱한 물을 건네며 크게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늘이 내린 효부가 따로 없네. 벌써 동네방네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어. 지나가던 선비마저 걸음을 멈추고 부채를 펴며 연실을 향해 점잖게 덕담을 건넸습니다. 요즘같이 각박한 세상에 참으로 보기 드문 훌륭한 며느리로다. 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본보기로 삼아야겠소. 영문을 모르는 연실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고개를 갸웃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죠. 연실이 멍한 얼굴로 바구니에 담긴 고기 덩어리를 내려다보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체로 미쳤나. 내가 무서워서 피하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는 거야. 황급히 집으로 돌아온 연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무거운 대문을 쾅 하고 닫았습니다. 마루에 평온하게 앉아있는 박 씨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이 매서운 눈으로 노려보았어요. 연실이 마당 한가운데 꼿꼿하게 서서 박 씨를 향해 매섭게 삿대질을 하며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동네 사람들이 왜 나를 보고 효부라고 칭찬을 합니까? 도대체 밖에서 무슨 헛소리를 하고 다니신 겁니까? 박 씨는 대문 밖에서 막내와 이웃들이 숨죽여 엿듣고 있다는 것을 이미 눈치채고 있었죠. 대답 대신 잽싸게 마당으로 내려와 연실의 손을 꽉 부여잡고 구슬프게 대성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박 씨가 거친 흙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표정으로 가짜 눈물 연기를 펼쳤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내 며느라가. 이 늙고 병든 어미 살리겠다고 네가 밤마다 잠 한숨 못 자는 거 내가 다 안다. 박 씨가 대문 밖을 힐끗 쳐다보며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더욱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그 크나큰 은혜를 내가 어찌 다 갚겠느냐. 참으로 하늘이 돕고 땅이 도울 일이야. 연실이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고 펄쩍 뛰며 박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려 발버둥을 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단체로 미치셨습니까? 이러지 마시고 당장 일어나지 못하세요. 대문 밖에서 숨을 죽이고 엿듣던 막내가 깊게 감동하여 옷소매로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눈물 없이는 참말로 못 볼 훌륭한 고부지간이네. 내가 이 갸륵한 소문을 당장 동네방네 다 퍼뜨려야지. 막내의 촐싹거리는 입을 탄 소문은 날개를 단 듯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웃 마을을 넘어갔어요. 결국 며칠 지나지 않아 관아의 이방 귀에까지 그 엄청난 소문이 쏙 들어가고 말았죠. 이방이 쟁걸음으로 헐레벌떡 사또의 집무실로 달려가 고개를 조아리며 벅찬 목소리로 간언했습니다. 사또나리. 가뭄으로 흉흉해진 노들나루 민심을 단번에 달랠 기막힌 효부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요. 사또가 지루하던 차에 무릎을 탁 치며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오호라, 가뭄에 콩 나듯 참으로 귀한 미담이로구나. 당장 포상을 내려 어리석은 백성들의 귀감으로 삼아야겠다. 이방이 두 손을 싹싹 비비며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상을 섣불리 내리시기 전에 혹시 모르니 먼저 포졸들을 은밀히 보내 그 집 주변을 철저히 염탐하게 하시지요. 관아에서 이방의 명령을 받은 포졸들이 평복으로 갈아입고 암행을 나와 박 씨의 집 주변을 어슬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눈치 빠르기로 소문난 박 씨는 흙담 너머로 번뜩이는 포졸의 매서운 눈빛을 단번에 알아챘어요. 박 씨가 툇마루에 편안하게 드러누우며
마당에 선 연실을 향해 다정한 목소리로 크게 불렀습니다. 아가, 어미 다리가 몹시 쑤시니 이리 와서 좀 시원하게 주물러 다오. 연실이 마지못해 다가와 무뚝뚝한 표정으로 박 씨의 종아리를 꾹꾹 누르며 이빨을 꽉 깨물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아주 미치고 팔짝 뛰겠습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놓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합니까? 박 씨가 극장 공연을 방불케 하는 과장된 목소리로 환호하며 감탄사를 쉴 새 없이 내뱉었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우리 착한 며느리 약손이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네. 하늘이 내린 옥동녀가 따로 없다. 연실은 포졸들의 삼엄한 감시망이 자신을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숨이 턱턱 막혀왔죠. 연실이 두 눈을 질끈 감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억지로 참아내며 속으로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관할을 완벽하게 기망한 죄로 곤장을 흠씬 맞고 차가운 옥에 갇히게 생겼어. 연실이 겁에 잔뜩 질린 표정으로 박 씨의 어깨까지 정성껏 주무르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시원하십니까? 제가 다리가 다 풀리시도록 더 정성껏 주물러 드리겠습니다. 연실은 사또의 무서운 형벌이 두려워 결국 어쩔 수 없이 박 씨의 장단에 맞춰 완벽한 가짜 효부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달기 울 때부터 늦은 밤까지 연실의 고통스러운 억지 연기가 눈물겹게 이어졌어요. 거짓 소문이 노들나루 관아에까지 퍼지기 시작한 지 어느덧 보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연실은 동네 사람들의 끈질긴 시선과 담장 너머 포졸들의 숨막히는 감시 탓에 매일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야 했죠. 연실이 차가운 우물물로 세수를 하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수척한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큰 대역죄를 지어서 매일 꼭두 새벽부터 빗자루를 들고 이 고생을 해야 한단 말인가. 연실이 무거운 가마솥 뚜껑을 열어젖히며 시뻘건 아궁이 불길을 향해 신경질적으로 마른 장작을 집어 던졌어요. 박 씨는 며느리의 이 가짜 노동을 철저히 이용하기 위해 매일같이 마을 어르신들을 집으로 초대해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박 씨가 툇마루 상석에 앉아 기름진 파전을 크게 베어 물며 동네 어르신들을 향해 호탕하게 웃었죠. 어르신들, 우리 착한 며느리가 새벽 이슬을 맞으며 뼈가 으스러지도록 끓여낸 국밥이니 아주 배가 터지도록 든든하게 드시구려. 연실이 펄펄 끓는 뚝배기를 커다란 쟁반에 위태롭게 받쳐들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어르신들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 입맛에는 잘 맞으십니까? 제가 어머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푹 고아낸 고깃국입니다. 이웃집 막내가 아삭한 깍두기를 씹다 말고 연실의 치맛자락을 거칠게 끌어당기며 크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아이고 연실아, 내 고운 정성이 듬뿍 들어가서 그런지 10년 묵은 체증이 다 싹 내려가는 기분이다. 연실이 등줄기를 타고 흠뻑 흐르는 식은땀을 앞치마로 훔치며 억지로 입꼬리를 끌어올렸어요. 그렇게 칭찬해 주시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국물이 부족하시면 제가 부엌에서 얼마든지 더 내어오겠습니다. 하지만 연실은 왁자지껄한 마당을 벗어나 부엌으로 돌아오자마자 빈 쟁반을 바닥에 패댕이 치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이놈의 영감탱이들이 남의 집 기둥뿌리를 아주 통째로 뽑아 먹으려고 며칠째 염치도 없이 몰려드네. 어느 날 맑은 오후, 장터 한복판에 연실이 산에서 직접 캐온 약초라며 무거운 바구니를 이고 나타났습니다. 연실이 땀에 젖은 앞머리를 쓸어 넘기며 비틀거리자 지나가던가 쓴 선비들이 황급히 길을 양보하며 허리를 숙였어요. 나이가 지긋한 선비 하나가 부채를 탁 접어 손바닥을 치며 커다란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모두 길을 비켜라. 하늘이 내린 노들나루 제1의 효부가 지나가시지 않느냐. 물건을 팔던 상인들과 보찜 장수들도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연실의 앞길에 꽃을 뿌리듯 찬사를 보냈죠.
포목점 주인이 질 좋은 비단 한 마를 번쩍 들고 뛰어나와 연실의 바구니 위에 슬쩍 얹었습니다. 효부 아주머니, 매일 고생하시는 어르신께 이 고운 비단으로 따뜻한 저고리라도 한 벌 지어 올리시오. 연실이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비단을 쓰다듬으며 난생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의 맹목적인 인정에 묘한 우월감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돈을 주어도 사기 힘든 이 귀한 비단을 그냥 준단 말인가. 내가 평생 살면서 언제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연실이 뻣뻣하게 굳어있던 어깨를 으쓱 펴고 사람들을 향해 허리를 깊이 굽혀 보였어요. 여러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이 고운 비단을 보시면 병이 다 씻은 듯이 나으실 겁니다. 하지만 화기애애한 바깥 세상과 달리 집 안에서는 여전히 고부간에 피 말리는 소리 없는 기싸움이 팽팽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날 밤 연실이 어두운 호롱불 아래에서 박 씨의 두꺼운 다리를 주무르며 도끼가 잔뜩 오른 눈으로 노려보았죠. 연실이 담장 밖을 맴도는 포졸들을 의식하며 유난히 크고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리가 많이 부으셨습니다. 제가 혈이 통하도록 시원하게 꾹꾹 주물러 드릴 테니 편히 누우십시오. 그러면서 연실은 박 씨의 치맛자락에 가려 보이지 않는 종아리 안쪽 여린 살을 날카로운 손톱으로 꼬집어 비틀었어요. 연실이 박 씨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다가가 이빨을 부득부득 갈며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사람을 바보 천치로 만들어 놓고 잔치를 벌여대니 속이 아주 시원하십니까? 제발 이 지긋지긋한 연극 좀 끝내십시오. 박 씨가 허벅지를 찌르는 날카로운 통증에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면서도 양손으로 바닥을 짚고 이를 꽉 악물었습니다. 박 씨가 마당 밖에서 귀를 쫑긋 세운 포졸들이 똑똑히 들으라는 듯이 허벅지를 치며 과장되게 소리쳤죠. 아이고, 우리 착한 며느리 손끝이 참으로 야무지기도 하다. 10년 묵은 관절염이 다 도망을 치네. 박 씨가 연실에 따은 머리채를 아프지 않게 살짝 잡아당기며 빙글에 얄미운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네가 이렇게 밤낮으로 시어미를 위해 고생을 해주니 내일은 소고기를 사다가 동네방네 더 크게 잔치를 벌여야겠다. 연실이 박 씨의 능청스러운 말에 기가 막혀 입을 쩍 벌린 채 손놀림을 멈추고 온몸을 파르르 떨었어요. 한편 가짜 효부의 칭송이 걷잡을 수 없이 노들나루를 집어삼키는 가운데 어둠을 틈타 검은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죽은 남편의 사촌형이자 노름빚에 쫓겨 야반도주를 하던 시숙 조달수가 박 씨의 집 담장을 몰래 넘어 들어왔죠. 달수가 냄새나는 헛간의 집더미 속에 몸을 웅크린 채 며칠 동안 집안의 은밀한 동태를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달수가 헛간 문틈으로 부뚜막 앞에 쪼그려 앉은 연실의 수상한 행동을 똑똑히 목격했어요. 연실이 펄펄 끓는 박 씨의 탕약 사발을 노려보며 바닥에 침을 탁 뱉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이 지독하게 쓴 약을 매일 끓이느라 코가 다 마비될 지경인데 아주 흙이라도 한 사발 퍼서 콱 섞어버리고 싶네. 연실이 실제로 아궁이 옆에 시커먼 재와 흙을 한 줌 집어들어 사발 위로 가져가는 아찔한 찰나였죠. 담장 밖에서 야간 순찰을 돌던 포졸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오자 연실이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연실이 황급히 손에 쥔 흙을 바닥에 내버리고 찬장에서 귀한 꿀단지를 꺼내 탕약에 듬뿍 쏟아부었어요. 아이고, 우리 불쌍하신 어머니 약이 너무 쓰면 못 드시니 제가 달달한 꿀을 아낌없이 타드려야지. 연실이 앞마당까지 울리도록 큰 소리로 중얼거리며 탕약 사발을 들고 불이 나게 안방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 모든 광경을 빠짐없이 지켜본 달수가 누런 이를 환하게 드러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달수가 집더미에서 더러운 몸을 기어 나와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저 독사 같은 년이 관아의 매서운 눈을 피하려고
아주 혀를 내두를 사기극을 벌이고 있었구나. 연실의 과거 추악한 본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달수는 가문의 전답을 통째로 빼앗을 음흉한 계획을 번뜩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인적이 완전히 끊긴 칠흑 같은 한밤중 연실이 홀로 물을 깃기 위해 마을 우물가로 나섰어요. 연실이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던져넣고 허리를 숙이는 순간 달수가 어둠 속에서 들고양이처럼 튀어나왔습니다. 달수가 시퍼렇게 날이 선낯을 연실의 가녀린 목덜미에 들이밀며 독사처럼 쉬소리를 냈죠. 조용히 입 다물어라, 재수씨. 비명이라도 질렀다간 이 날카로운 낫이 단숨에 내 목줄기를 베어버릴 테니. 연실이 등 뒤에서 들려오는 익숙하고도 소름 끼치는 사내의 목소리에 온몸이 얼어붙어 두레박 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연실이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커다란 눈동자만 굴리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주버님 아니십니까? 도대체 오밤중에 약한 사람 목에 낫을 대고 무슨 흉악한 강도 지십니까? 달수가 연실의 귓가에 마른 입술을 바짝 대고 조롱하듯 킬킬거리며 섬뜩하게 속삭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재수씨를 하늘이 내린 효부라 칭송하던데 내가 보기엔 사또를 우롱한 천하의 사기꾼이던데. 연실이 그 말에 심장이 발밑까지 덜컥 내려앉아 목에 닿은 낫의 서늘함도 잊은 채 고개를 획 돌렸죠. 아주버님이 도대체 무슨 해괴한 헛소리를 주워 들으시고 남의 훌륭한 효행을 함부로 모함하려 드십니까? 달수가 낫의 날을 연실의 하얀 피부에 더욱 바짝 밀착시키며 험악하게 일그러진 표정으로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어디서 시치미를 뚝 떼고 지랄이냐. 내년이 탕약에 더러운 흙을 섞으려다 꿀을 타는 꼴을 내가 헛간에서 똑똑히 지켜보았다. 달수가 눈을 커다랗게 부릅뜨고 연실의 멱살을 거칠게 틀어주며 치명적인 협박을 가했어요. 내일 아침 해가 밝는 대로 당장 관하로 달려가 이 엄청난 가짜 효부 행세를 낱낱이 고발해 주마. 연실이 관하라는 단어에 사색이 되어 다리에 힘이 풀리며 차가운 우물가 돌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연실이 달수의 바짓가랑이를 양손으로 부여잡고 처절하게 눈물을 쏟아내며 바닥에 엎드려 애원했죠. 아주버님, 제발 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싹싹 빌고 또 빌 테니 제발 관아에만은 입을 다물어 주세요. 달수가 우물가에 누런 침을 퇴뱉고는 연실을 굽어보며 승리감에 도취된 거만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사또의 곤장을 피하고 싶다면 딱 사흘의 시간을 주마. 늙은이가 깊숙이 숨겨둔 가문의 알짜배기 전담 문서를 당장 훔쳐내 내게 바쳐라. 달수가 연실의 어깨를 매몰차게 발로 걷어차고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를 남기며 깊은 어둠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홀로 남겨진 연실은 벼랑 끝에 몰린 끔찍한 절망감에 휩싸여 차가운 우물가 돌바닥을 피가 나도록 내리쳤습니다. 그동안 억지로 쌓아 올린 칭찬의 달콤한 명성과 모든 것이 들통났을 때 쏟아질 관아의 무자비한 형벌에 대한 공포가 연실의 숨통을 조였죠. 연실은 뜬 눈으로 하얗게 밤을 지새우며 찢어지는 가슴을 쥐어뜯고 괴로워했습니다. 연실이 방바닥을 박박 긁으며 붉게 충혈된 눈으로 어두운 천장을 노려보며 마침내 잔인한 결심을 내뱉었어요. 어머니, 우리 두 사람 다 살자고 시작한 짓이니 부디 저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대로 처참하게 옥살이를 하다 억울하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연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차갑게 배신하고 집안의 전담 문서를 훔쳐내기로 굳게 마음먹었습니다. 달수의 치명적인 협박이 있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자정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고요하게 잠든 깊은 밤, 연실은 박 씨가 부엌 깊숙한 곳에 전담 문서를 숨겨두었던 것을 떠올렸어요. 연실이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덜덜 떨리는 두 손을 비비고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부디 못난 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당장 살려면
달수 아주버님께 문서를 바치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연실이 이마에 맺힌 땀을 훔쳐내고 가슴을 부여잡으며 숨을 헐떡였죠. 사또의 그 무시무시한 곤장을 맞으면 제 뼈가 부러져 나갈 텐데 저는 그리 못 삽니다. 연실이 까치발을 들고 숨죽여 어두운 부엌 안으로 조심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부뚜막 뒤쪽의 은밀한 공간을 더듬어 마침내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목함을 빼냈어요. 연실이 목함의 뚜껑을 열고 집안의 전담 문서를 꺼내며 안도의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찾았어. 이제 달수 아주버님께 이것만 몰래 넘기면 관아의 무서운 형벌은 피할 수 있어. 연실이 문서를 가슴에 품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환하게 웃었죠. 문서를 잃어버리시면 어머니는 크게 낙담하시겠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야. 황급히 문서를 챙기던 연실의 손끝에 투박하게 꿰매진 작은 보찜 하나가 걸려 차가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보찜의 끈이 풀리면서 그 안에서 핏자국이 선명하게 밴 수십 개의 낡은 부적과 기도문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어요. 연실이 바닥에 흩어진 핏빛 부적들을 집어들고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경악했습니다. 이게 대체 다 뭡니까? 왜 어머니의 소중한 보찜에 피 묻은 부적들이 가득 들어있는 겁니까? 연실이 부적에 쓰인 자신의 이름 석자를 발견하고는 손을 부들부들 떨었죠. 이건 나를 저주하는 부적이 아니야. 내 이름 옆에 무사평안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잖아. 당황한 연실이 내용물을 황급히 치우려다 안방 문이 드르륵 열리는 소리에 그 자리에서 숨을 딱 멈췄습니다. 연실이 전담 문서를 품에 꽉 끌어안은 채 부엌문 틈으로 밖을 엿보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어머니께서 이 어두운 한밤중에 잠도 안 주무시고 대체 어딜 가시는 거지? 연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자신의 입을 두 손으로 꽉 틀어막았죠. 절대 들키면 안 돼. 들키는 날에는 내 계획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고 말아. 방 안에서 나온 박 씨가 조용히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밖으로 황급히 향했습니다. 연실은 혹시라도 자신의 도둑질을 들킬까 두려워 발소리를 죽이고 그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연실이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박 씨의 굽은 뒷모습을 노려보며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설마 저 늙은이가 내 도둑질을 눈치채고 관아로 나를 고발하러 가는 것은 아니겠지. 연실이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끈질기게 쫓아갔죠. 만약 관아로 가시는 길이라면 내가 뒤에서 어머니를 밀어서라도 당장 막아야 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파른 산길을 오른 박 씨는 마침내 마을 뒷산 선앙당에 도착했습니다. 박 씨가 살을 애듯 차가운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거친 돌탑에 머리를 찧어가며 엎드렸어요. 박 씨가 이마에서 붉은 피가 흐르는 것도 모른 채 하늘을 우러러보며 처절하게 오열했습니다. 천지신명님, 부디 우리 불쌍한 며느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무 뒤에 웅크리고 숨어 이를 지켜보던 연실은 너무 놀라 두 눈을 크게 부릅떴죠. 박 씨가 피투성이가 된 두 손을 싹싹 비비며 짐승처럼 애타게 울부짖었습니다. 어미 없이 자라 속이 다 골마 터진 불쌍한 내 아가입니다. 그 아이의 모진 악행은 다 제 탓이니 저를 벼락으로 치시고 우리 며느리는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박 씨가 차가운 흙바닥에 주름진 얼굴을 파묻고 피눈물을 펑펑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제가 거짓 칭찬으로라도 그 아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람 구실을 할 수만 있다면 제 늙은 목숨을 당장 거두어 가셔도 좋습니다. 박 씨의 처절한 기도가 어두운 선앙당 언덕에 메아리처럼 애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연실은 자신을 올가매려던 거짓 칭찬이 사실은 도끼만 남은 자신을 끝까지 품어 안으려 했던 시어머니의 목숨 건 사랑이었음을 깨달았죠. 연실이 그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아 가슴을 쥐어뜯으며 숨죽여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참으로 짐승만도 못한 년입니다.
저 같은 불효막심한 년을 어찌 그리 끔찍하게 아껴주셨습니까? 연실이 바닥에 엎드려 차가운 흙을 움켜쥐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뼈저리게 자책했어요. 재산에 눈이 멀고 매가 두려워 나를 끔찍하게 사랑해주신 유일한 분을 배신하려 하다니 천벌을 받을 짓이야. 연실이 하염없이 흐르는 뜨거운 눈물을 닦아내며 밤하늘을 향해 굳게 맹세했습니다. 저를 사람 만들어주시려 목숨을 거셨는데 제가 어찌 비겁하게 어머니를 버리겠습니까? 당장 사또에게 죽는 한이 있어도 어머니 곁을 꿋꿋하게 지키겠습니다. 어느덧 달수와 만나기로 한 새벽동이 저 멀리서 뿌옇게 터오기 시작했습니다. 연실은 품에 안았던 가문의 전담 문서를 돌돌 말아 자신의 치마폭 깊숙이 꽁꽁 숨겼죠. 연실이 결연한 표정으로 흙을 툭툭 털고 일어나며 매서운 눈빛으로 선앙당 언덕을 뛰어내려왔어요. 달수 아주버님, 내 목에 시퍼런 칼이 들어와도 이 집안의 재산은 단 한 뼘도 당신에게 내어줄 수 없습니다. 약속 장소인 우물가에 연실이 끝내 나타나지 않자 달수는 머리끝까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달수가 몽둥이를 든 험악한 왈패들을 이끌고 대낮에 박 씨의 집으로 거칠게 쳐들어갔어요. 달수가 무거운 대문을 굵은 발로 걷어차 부수며 동리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 앙큼한 사기꾼년아, 쥐새끼처럼 숨지 말고 당장 튀어나와서 내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할까? 달수의 끔찍한 난동에 화들짝 놀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마당으로 몰려들었죠. 달수가 왈패들을 뭉툭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악에 바친 목소리로 무자비하게 명령했습니다. 저 늙은이를 당장 마루에서 끌어내려라. 오늘 이 집구석의 얄팍한 가짜 행세를 아주 산산조각을 내주마. 왈패들이 우르르 몰려가 박 씨의 얇은 어깨를 잡아채고 거칠게 마당 흙바닥으로 패댕이 쳤습니다. 박 씨가 흙바닥에 비참하게 나뒹굴며 고통스러운 신음을 뱉어냈어요. 아이고, 내 이놈 달수야. 네가 사람의 탈을 쓰고 어찌 늙은 과부의 집에 쳐들어와 이리 모진 행패를 부리느냐. 달수가 땅에 누런 침을 뱉고 박 씨를 굽어보며 비열하게 조롱했습니다. 웃기지 마라. 내 독사 같은 며느리가 관아를 속이고 거짓 효부 행세를 하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달수가 웅성거리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두 팔을 쩍 벌리고 연실의 과거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어요. 달수가 입에 거품을 물고 목청을 한껏 높여 사람들을 악랄하게 선동했습니다. 전년이 매일 시어미의 탕약에 더러운 흙을 섞고 밥상을 엎어버리던 천하의 악질입니다. 사또를 기망한 큰 죄를 지었으니 내가 이 집안의 전답을 모두 거두어 가겠소. 명령을 받은 왈패들이 집안의 장독대를 모조리 깨부수고 방 안의 집기들을 마당으로 내던지며 쑥대밭을 만들었죠. 달수가 킬킬거리며 연실이 숨어있는 방문 앞까지 성큼성큼 다가가 문짝을 쾅 걷어찼습니다. 재산 문서를 훔쳐 달아날 줄 알았더냐. 숨어있지 말고 당장 튀어나와서 내 발바닥을 하차라. 숨어서 덜덜 떨고 있던 연실은 산산조각이 난 문짝을 딛고 비장한 얼굴로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연실이 번개처럼 달려들어 달수의 거친 뺨을 온 힘을 다해 강하게 내리쳤어요. 이 천하의 짐승만도 못한 악당아. 내 놈이 감히 우리 훌륭하신 어머니 몸에 손을 대다니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 아수라장이 된 그날 아침, 연실이 피가 흐르는 박 씨를 자신의 좁은 등 뒤로 단단히 숨겼습니다. 연실이 치맛자락에 품고 있던 시퍼런 낫을 빼들어 허공에 휘두르며 사나운 눈빛으로 왈패들과 정면으로 대치했죠. 연실이 낫끝을 달수의 목구멍을 향해 겨누고 핏대가 선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우리 어머니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 이 낫으로 내 놈들 배를 다 쑤셔버리고 나도 죽을 것이다. 달수가 벌겋게 부어오른 자신의 뺨을 어루만지며 가소롭다는 듯이 콧방귀를 뀌었어요. 독사 같은 년이 끝까지 발악을 하는구나.
내년이 우리 가문의 재산을 다 말아먹으려고 사또를 속인 것을 내가 다 까발릴 것이다. 연실이 낫을 잡은 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도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그래, 내가 짐승만도 못한 짓을 저지른 불효녀 맞다. 하지만 우리 어머니를 해치려거든 나를 먼저 갈기갈기 찢고 가라. 연실이 낫을 위아래로 매섭게 흔들며 악바리처럼 버티자 험악했던 말패들조차 그 서슬 퍼런 기세에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죠. 달수가 말패들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며 악을 썼습니다. 머저리 같은 놈들. 계집 하나 못 당하고 쩔쩔매느냐. 당장 저 낫을 뺏고 머리채를 끌어 잡아채라. 바로 그때 꽹과리 소리와 함께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마당 입구에서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어요. 사또가 붉은 관복을 펄럭이며 수십 명의 포졸과 이방을 이끌고 엉망이 된 박씨의 마당으로 직접 행차했습니다. 사또가 박살이 난 장독대와 피를 흘리는 박씨를 번갈아 보며 매섭게 호통을 쳤죠. 이 무슨 해괴한 난장판이냐. 대낮에 힘없는 과부의 집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는 놈들은 당장 무릎을 꿇어라. 포졸들이 창을 바닥에 구르며 왈패들을 단숨에 둥글게 포위하여 길을 팍 꺾어버렸습니다. 달수가 잽싸게 몽둥이를 버리고 사또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억울한 표정을 지어 보였어요. 사또나리, 저 요망한 연실이라는 년이 관아를 철저하게 기망하여 가짜 효부 행세를 하였습니다요. 달수가 손가락으로 연실을 삿대질하며 목청을 높여 고발했습니다. 제가 전연이 탕약에 흙을 섞고 시어미를 핍박하는 꼴을 헛간에 숨어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장 전연의 목을 치시옵소서. 달수가 바닥을 손바닥으로 치며 아주 통곡을 하는 신용까지 벌였죠. 이미 하사받기로 한 효부상도 모두 거짓 명성에 의한 것이니 당장 취소하시고 전연에게 무서운 형벌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방이 깜짝 놀라 사또의 눈치를 살피며 뒷목을 극적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변계란 말입니까 하여. 온 마을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효부상 후보에게 끔찍한 사기극이라니요. 사또가 매서운 눈으로 연실을 쏘아보며 엄중하게 진실을 요구했어요. 연실은 고개를 들고 똑바로 대답하라. 저 사내의 말이 티끌이라도 사실이라면 너는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마른 침을 삼키며 연실의 입만 뚫어져라 쳐다보았죠. 연실은 손에 쥐었던 낫을 땅바닥에 미련 없이 툭 던져버리고 사또의 발밑으로 엉금엉금 기어갔습니다. 연실이 흙바닥에 이마를 세게 찌우며 피눈물을 줄줄 흘렸어요. 사또나리, 저 달수 아주버님의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는 천하의 몹쓸 불효녀입니다. 연실이 자신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처절하게 모든 죄를 인정했습니다. 제가 재물에 눈이 멀어 어머니를 구박하고 제 사상을 엎었습니다. 저를 매우 쳐서 죽여주시옵소서. 연실이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사또에게 거듭 애원했죠.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죄가 없습니다. 불효 며느리가 관아에 끌려갈까봐 저를 감싸주신 죄밖에 없으니 부디 저만 죽여주십시오. 마을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입을 쩍 벌린 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웃집 막내가 다리가 풀려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며 가슴을 치며 한탄했어요. 아이고 맙소사. 우리가 저 앙큼한 년의 완벽한 연극에 깜빡 속아 넘어갔다니 이를 어쩌면 좋아. 연실은 더 이상의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마당 구석에 있는 거친 형틀로 비틀거리며 걸어가 스스로 널빤지 위에 올라갔습니다. 연실이 거친 오랏줄로 자신의 몸을 칭칭 감으며 두 눈을 질끈 감았죠. 사또나리, 제 더러운 목숨을 당장 거두어 가시고 부디 우리 불쌍한 어머니만은 온전하게 살려주십시오. 사또가 배신감에 사로잡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며 칼을 쑥 빼들었습니다. 여봐라.
저 발칙한 년이 감히 관할을 능멸하고 노들나루 백성들을 깡그리 우롱하였으니 당장 곤장 100대를 쳐서 뼈를 부러뜨려라. 포졸들이 무시무시한 나무 곤장을 번쩍 들어 올리며 형틀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갔어요. 연실에게 끔찍한 엄벌이 내려지려는 아찔한 찰나, 흑투성이가 된 박씨가 형틀 위로 몸을 훌쩍 날렸습니다. 박씨가 연실의 등 위로 엎어지며 곤장을 쥔 포졸의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죠. 사또나리, 우리 아가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 늙은이를 먼저 갈기갈기 베고 가시옵소서. 사또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칼을 거두어 내리며 호통을 쳤습니다. 노파는 당장 비켜라. 전현이 방금 천하의 불효녀라고 스스로 죄를 자복하였는데 어찌 무엄하게 감싸려 드느냐. 박씨가 형틀에 묶인 연실의 땀범벅이 된 얼굴을 쓰다듬으며 목 놓아 오열했어요. 이 모든 것은 도끼만 남은 며느리를 지키려던 이 어미의 얄팍한 속임수였습니다. 내가 며느리를 살리려고 애먼 이웃들에게 거짓말을 퍼뜨린 진짜 죄인입니다. 연실이 박씨의 거친 손을 부여잡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여기서 어서 비키십시오. 제가 지은 끔찍한 죗값을 어머니가 왜 대신 받으시려 합니까? 박씨가 품속 깊은 곳에서 낡은 천 조각의 겹겹이 쌓인 작은 책자 하나를 꺼내 사또의 발밑에 조심스럽게 받쳤죠. 나리, 부디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 아가가 억지로라도 내게 차려준 밥상과 억지로 주물러주던 안마의 감촉을 내가 밤마다 빼곡히 적어둔 일기장입니다. 사또가 이방을 시켜 그 낡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고 펄럭거리며 천천히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이 일기장 귀퉁이에 묻은 시커먼 핏자국과 얼룩진 눈물 자국을 보며 크게 놀랐어요. 날이 여기 며느리가 새벽에 졸면서 마당을 쓴 날짜와 시어머니를 위해 산에서 억지로 캐온 약초 이름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요. 사또가 일기장의 구절들을 감정에 북받친 목소리로 소리내어 읽어내려갔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오늘은 내 허벅지를 매섭게 꼬집었지만 그래도 만져주는 손길이 참 따뜻했다. 억지로 타온 달달한 꿀물이 내 눈물보다 훨씬 달았다. 사또가 다음 장을 넘기며 목이 맨 소리로 계속해서 읽었죠. 오늘은 장터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느라 어깨에 피멍이 들었더라. 나를 속으로 욕하면서도 내 약을 내려놓지 않는 그 억지가 참으로 눈물겹고 고맙다. 사또의 굵직한 목소리가 삼엄했던 마당의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자 깊은 침묵과 진한 감동이 사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 거짓으로 시작된 억지 행동들이 어느새 시어머니의 낡은 일기장 속에서 진짜 땀방울이 되고 지극한 헌신이 되었음이 만천하에 낱낱이 증명되었어요. 달수가 당황하여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사또를 향해 두 손을 마구 저었습니다. 나리, 저것은 교활한 늙은이가 며느리를 감싸려고 어젯밤에 꾸며낸 거짓 문서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옵소서. 사또가 매서운 칼끝을 달수의 턱 밑에 바짝 들이대며 벼락같이 화를 냈죠. 네 이놈, 피눈물로 세월을 적어 내려간 이 어미의 진심을 어찌 감히 속임수라 능멸하느냐. 사또가 포졸들을 향해 손가락으로 달수를 가리키며 단호한 엄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대낮에 힘없는 과부의 집을 박살낸 가택 침입과 관할을 속이려 한 무고죄를 물어 저놈을 당장 꽁꽁 결박하고 하옥하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달수의 목에 무거운 나무 칼을 씌우고 바닥에 꿇어 앉혔어요. 달수가 발버둥을 치며 억울하다고 소리를 꽥꽥 질렀지만 말패들과 함께 줄줄이 옥살이를 하러 끌려나갔습니다. 사또가 형틀에 묶인 연실에게 다가가 직접 거친 오랏줄을 풀어주며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죠. 연실아, 너는 한때 재물에 눈이 멀어 짐승의 길을 걸었으나 시어머니의 깊고 넓은 사랑으로 이제 진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 사또가 박씨의 흙 묻은 두 손을 굳게 맞잡으며
크게 감동한 목소리로 칭찬했습니다. 어르신, 모진 며느리를 거짓 칭찬으로라도 끝까지 품어내어 마침내 효부로 만드셨으니 그 넓은 지혜와 포용력이 참으로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사또가 이방을 돌아보며 노들나루 백성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큰 소리로 선언했어요. 관아를 속인 며느리의 죄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오히려 두 사람의 진정한 거듭남을 기리기 위해 내일 관아의 이름으로 가장 성대한 잔치를 베풀 것이다. 마을 사람들이 그제야 막혔던 숨을 몰아쉬며 감격의 환호성을 일제히 터뜨렸습니다. 막내가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며 연실을 향해 뜨거운 박수를 쳤죠. 아이고 다행이다. 우리 연실이가 정말로 노들나루 제1의 진짜 효부가 되었구나. 연실이 형틀에서 비틀거리며 내려와 박씨의 넓은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연실이 박씨의 가슴에 흙 묻은 얼굴을 묻고 난생 처음으로 가식 없는 진짜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어머니, 제가 평생 어머니의 발을 정성껏 닦으며 이 크나큰 은혜를 죽을 때까지 갚겠습니다. 박씨가 굵은 주름이 파인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연실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내 강아지야, 이제 그만 울어라. 네가 내 소중한 진짜 딸인데 어찌 내 작은 허물을 내가 모른 척 하겠느냐. 두 사람이 마당 한가운데서 꽉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눈물겨운 모습에 사또와 마을 사람들 모두가 옷소매로 훌쩍이며 눈물을 훔쳤죠. 사또가 베푼 성대한 잔치가 열린 다음 날 연실이 이른 아침부터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넓은 마당을 구석구석 쓸었습니다. 억지로 하던 가짜 노동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며 진정한 안방마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시작했죠. 연실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정갈한 아침상을 들고 안방 문을 활짝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늦게까지 잔치에서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시느라 무리하셨을 텐데 밤새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박씨가 이부자리를 단정하게 개며 굵은 주름이 파인 얼굴에 한박웃음을 지어 보였어요. 뭐냐? 우리 예쁜 며느리가 새벽부터 끓여낸 고소한 밥 냄새를 맡으니 뼈마디 쑤시던 피로가 단숨에 싹 가시는구나. 연실이 따뜻한 숭늉을 큼직한 사발에 가득 담아 박씨의 손에 쥐어주며 살갑게 애교를 부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장터에 나가서 살이 아주 통통하게 오른 토종닭을 한 마리 사다가 인삼을 넣고 푹 고아 올리겠습니다. 며느리의 든든하고 진심 어린 뒷바라지 덕분에 박씨의 굽었던 허리도 곱게 펴지고 고부의 집에는 맑은 웃음소리가 하루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흙담 너머로 풍겨오는 구수한 밥 짓는 냄새를 맡으며 두 사람의 화목함을 입이 마르도록 칭송했어요. 과거 연실을 가장 앞장서서 의심하고 헐뜯던 이웃집 막내가 갓 부쳐낸 노릇노릇한 호박전을 바구니에 담아들고 대문을 활짝 열며 들어왔죠. 연실아, 아침부터 고생이 많다. 어르신 모시고 이 전 좀 따뜻할 때 얼른 맛 좀 보거라. 연실이 앞치마에 젖은 손을 황급히 닦으며 마루로 뛰어나와 막내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형님, 아침부터 이렇게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챙겨오시면 제가 그 크나큰 은혜를 어찌 다 갚으라고 이러십니까? 막내가 쑥스러운 듯 코끝을 만지작거리며 연실의 어깨를 툭 치고 너스레를 떨었어요. 내가 옛날에 내 깊은 속도 모르고 동네방네 함부로 몹쓸 입방정을 떨었던 게 하도 미안해서 이러는 거 아니냐? 앞으로는 내가 내 든든한 친언니 노릇을 톡톡히 해주마. 박씨가 툇마루 상석에 걸터앉아 호박전을 크게 베어 물며 흐뭇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동네 사람들의 넉넉한 인심을 다 얻으니 내 배가 부르고 아주 온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구나. 마을 사람들은 연실의 부지런함과 박씨의 온화함을 인근 고을의 훌륭한 귀감으로 삼아 매일같이 칭찬의 입에 올렸습니다.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풍성한 추수철이 다가왔어요. 연실은 챙이 넓은 밀짚 모자를 쓰고 떼약볕이 내리쬐는 논두렁에 직접 나가 일꾼들에게 시원한 막걸리와 새참을 넉넉하게 나누어주며 격려했죠. 여보게들, 햇볕이 따가운데 조금만 더 힘을 내시게. 오늘 추수를 무사히 잘 마치면 내가 살진 돼지를 한 마리 크게 잡아서 동네 잔치를 열어주겠네. 땀을 뻘뻘 흘리며 별을 베던 머슴들이 연실의 넉넉한 인심에 신이 나서 낫을 번쩍 들고 목청껏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마님, 마님이 이렇게 든든하게 고기를 먹여주시는데 저희가 뼈가 부서지도록 일을 못하겠습니까 하여. 걱정일랑 딱 붙들어 매시고 마루에 가서 편히 쉬십시오. 연실은 직접 정성껏 가꾼 너른 전답에서 누렇게 익은 곡식을 한가득 거두어들이며 집안의 텅 빈 곳간을 천장까지 넉넉하게 채웠습니다. 연실이 커다란 집 가마니에 햅쌀을 꾹꾹 눌러 담으며 이마에 맺힌 구슬땀을 거친 소매로 닦아냈어요. 올해는 하늘이 도우셔서 농사가 아주 대풍년이니 우리 어머니 따뜻한 겨울 명주옷도 새로 지어드리고 동네 사람들과 쫄깃한 떡도 잔뜩 나누어 먹어야겠다. 연실이 일꾼들에게 무거운 쌀가마니를 지우고 직접 손수레를 끌며 가난한 이웃들의 비가 새는 낡은 초가집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습니다. 연실이 다리가 불편하여 홀로 지내는 이웃 할머니의 두 손에 뽀얀 햅쌀이 가득 담긴 자루를 쥐어주며 허리를 깊숙이 굽혔죠. 할머니, 제가 옛날에 철이 참으로 없어서 할머니께 모진 말로 깊은 상처를 드렸던 것을 부디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이웃 할머니가 주름지고 거친 손으로 연실의 매끄러운 손등을 쓰다듬으며 뜨거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니다. 네가 이렇게 훌륭한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늙고 병든 사람의 끼니까지 살뜰하게 챙겨주니 내가 고마워서 눈물이 다 앞을 가리는구나. 연실이 마을 공터 한가운데 커다란 가마솥을 걸고 뼈를 우려낸 진한 고깃국을 펄펄 끓여 굶주린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퍼주었어요. 여러분, 이 뜨끈한 고깃국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올겨울의 매서운 추위도 건강하게 잘 이겨내십시오. 밥이나 국물이 부족하면 제가 며칠이라도 더 넉넉히 끓여오겠습니다. 지나가던 관아의 늙은 이방이 그 훈훈하고 감동적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혀를 내두르며 깊이 감탄했습니다. 저 안악이 참으로 완벽하게 개과천선하여 이제는 노들나루를 빛내는 가장 큰 보물이 되었구나. 사또 나리께 당장 돌아가 이 눈물겨운 아름다운 선행을 낱낱이 보고해야겠다. 관아의 사또 역시 연실의 진심 어린 선행과 덕망을 칭찬하며 눈여겨보고 마을의 굵직한 대소사를 논의할 때 그녀를 직접 관아로 불렀죠. 사또가 긴 턱수염을 쓸어내리며 대청마루 아래에 다소곳이 선 연실에게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중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연실아, 다가오는 내년 봄의 끔찍한 가뭄을 미리 대비할 책략을 세워야 하는데 과연 노들나루 제1의 안방마님인 내 지혜를 좀 빌려다오. 연실이 공손하게 두 손을 배꼽 위에 단정히 모으고 사또의 눈을 맑게 직시하며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사또나리, 저 뒷산 기슭에 아주 깊고 넓은 저수지를 하나 크게 파서 장마철 빗물을 넉넉히 가두어두면 극심한 가뭄에도 백성들이 목을 거뜬히 축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또가 손바닥으로 무릎을 탁 치며 껄껄거리고 몹시 호탕하게 웃어젖혔습니다. 오호라, 과연 내 명성다운 참으로 기막히고 훌륭한 묘안이로다. 내가 당장 내일 아침 건장한 일꾼들을 대거 풀어 내 말대로 그 큰 저수지를 파도록 엄명을 내리겠다. 관아를 나서는 연실의 맑은 얼굴에는 과거의 날선 도끼 대신 온화하고 여유로운 안방마님의 기품이 가득 흘러넘쳤습니다. 둥근 보름달이 밤하늘 한가운데 환하게 떠오른 고요하고 늦은 밤이 찾아왔어요. 연실이 은은한 향이 코끝을 맴도는 따뜻한 국화차를 정성껏 우려내어 조심스럽게 마루로 들고 나왔죠.
박 씨가 툇마루에 연실과 나란히 앉아 밤하늘의 밝은 달을 올려다보며 아주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 저 하늘에 뜬 둥근 달을 가만히 보고 있으니 내 늙은 마음이 꼭 저 달처럼 빈틈없이 꽉 차오르는 것만 같구나. 연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찻잔을 박 씨의 두 손에 쥐어주며 살포시 시어머니의 좁은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어머니, 늦은 밤 공기가 차가우니 차가 완전히 식기 전에 어서 드십시오. 제가 내일 장에 나가면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달콤한 꿀 약과를 잊지 않고 사오겠습니다. 박 씨가 연실에 부드럽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아주 오랜 옛 생각에 잠긴 듯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네가 처음 이 낯선 집에 시집 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서로 가시를 바짝 세우느라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두 발을 뻗고 잘 날이 없었지 않느냐. 연실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푹 숙이고 얼굴을 붉히며 박 씨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꽉 감싸 쥐었죠. 어머니, 다 부질없이 지나간 아득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그 매서운 시련들과 어머니의 눈물이 없었다면 제가 어찌 짐승의 탈을 벗고 진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박 씨가 찻잔을 호호 불며 깊고 따뜻한 눈빛으로 연실의 고운 얼굴을 애틋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거센 비가 온 뒤에 부드러운 땅이 굳는다고 우리 고부지간의 끈끈한 정이 이제는 천하의 그 어떤 쇠보다도 단단해졌구나. 연실이 박 씨의 따뜻한 품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며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소리내어 웃어 보였어요. 어머니, 저는 지금이 제 평생의 인생에서 가장 눈부시게 행복합니다. 앞으로 평생 어머니 곁을 모시고 너른 밭을 일구며 오순도순 재미나게 살고 싶습니다. 박 씨가 연실의 등을 다정하고 일정한 박자로 토닥거리며 잔잔한 목소리로 며느리의 말에 화답했죠. 나도 너와 마음이 아주 똑같다. 이 고요하고 평온한 일상이 내가 늙어 죽어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영원히 깨지지 않았으면 참으로 소원이 없겠구나. 서로를 아프게 찌르던 날카로운 가시가 완벽하게 뽑혀나간 넓은 마당에는 가을의 풀벌레 소리만이 정겹게 울려 퍼졌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나누어 마시며 그동안 눈물로 겪었던 모든 끔찍한 시련들이 오직 지금의 빛나는 행복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었다고 서로를 다독였어요. 선선한 밤바람이 뜰에 활짝 핀 노란 국화꽃을 살랑살랑 흔들며 마루에 앉은 두 사람의 곁을 아주 부드럽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또의 극적인 용서로 노들나루의 평화가 찾아온 지 어느덧 석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다가오는 동짓날을 맞아 마을잔치를 넉넉하게 준비하기 위해 마당에서 수십 포기의 배추를 소금에 절이던 참이었죠. 박 씨가 갑자기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가슴을 부여잡고 차가운 바닥으로 쿵 고꾸라지며 앓는 소리를 냈어요. 아이고, 내 가슴이 왜 이리 찢어질 듯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느냐. 연실이 놀라들고 있던 소금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박 씨에게 사색이 되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제발 정신 좀 똑바로 차려보십시오. 연실은 혼비백산하여 고을에서 가장 용한 의원을 황급히 부르고 값비싼 탕약을 정성껏 다려 먹였죠. 하지만 박 씨는 사흘 밤낮을 불덩이 같은 고열에 시달리며 사경을 아슬아슬하게 헤맸어요. 연실이 물수건으로 박 씨의 펄펄 끓는 이마를 닦아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제가 제 명을 반으로 뚝 잘라드릴 테니 제발 저를 두고 먼저 눈을 감지 마십시오. 나흘째 되는 이른 아침, 박 씨가 땀에 흠뻑 젖은 이불을 걷어차며 기적적으로 번쩍 눈을 떴죠. 연실이 너무 기뻐 탕약이 든 뜨거운 사발을 들고 박 씨의 머리맡으로 다가가며 환하게 웃었어요. 어머니, 드디어 정신이 드셨습니까? 제가 얼른 이 따뜻한 약을 입에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박 씨가 갑자기 비명을 찢어지게 지르며
연실의 손에 들린 사발을 매몰차게 확 쳐냈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아. 내년이 기어코 내 약에 몹쓸 독을 타서 나를 죽이려 드느냐. 뜨거운 탕약이 연실의 고운 얼굴과 저고리에 사방으로 튀며 쨍그랑 소리를 내고 산산조각이 났죠. 연실이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 채 뒤로 물러서며 두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무서운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저는 어머니의 며느리 연실입니다. 박 씨가 이빨을 꽉 깨물고 두 손으로 바닥을 치며 악을 썼습니다. 내가 내년에 그 시커먼 속셈을 모를 줄 아느냐. 당장 내 집에서 짐을 싸서 썩 나가지 못할까? 연실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바닥에 튄 탕약을 소매로 닦아내며 울먹였죠. 제발 노여움을 푸십시오. 제가 입맛에 맞게 약을 다시 얼른 끓여오겠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의 모진 구박을 억지로 견디며 뼛속까지 쌓였던 극심한 화병과 쇠약해진 노환이 한꺼번에 겹쳐버렸어요. 박 씨에게 심각한 망령이 찾아왔고 그녀의 기억은 가장 끔찍하게 핍박받던 과거의 시간으로 완전히 퇴행해버렸습니다. 박 씨는 눈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연실을 과거의 악독한 며느리로만 인식하여 바바리 튄 숟가락을 마구 던졌죠. 반찬이 온통 짜고 매워서 혀가 다 떨어져 나갈 지경인데 늙은이를 굶겨 죽일 작정이냐? 연실이 엎어진 밥상을 치우며 피가 나는 입술을 꽉 깨물고 다급하게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간을 아주 슴슴하게 다시 맞춰서 맑은 고깃국을 대령하겠습니다. 박 씨가 연실에 따은 머리카락을 억센 손으로 움켜쥐고 이리저리 무자비하게 흔들었습니다. 어디서 말대꾸를 꼬박꼬박 하느냐. 내년이 내 귀한 전답을 다 빼앗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 연실이 머리채를 잡힌 채로 박 씨의 거친 손등을 쓰다듬으며 계속해서 애원했죠. 어머니, 제발 고정하십시오. 제 머리카락은 다 뽑혀도 좋으니 제발 어머니 손 다치십니다. 흉흉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막내와 마을 사람들이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이 끔찍한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막내가 입을 쩍 벌리고 가슴을 쿵쿵 치며 마루 위로 펄쩍 뛰어 올랐습니다. 아이고 맙소사. 우리 어르신이 몹쓸 악귀가 단단히 씌어서 생사람을 잡내 잡아. 옆에 있던 동네 아낙이 덜덜 떨며 막내의 팔을 꽉 붙잡고 다급하게 속삭였죠. 당장 용한 무당을 불러서 크게 굿을하거나 저 깊은 산속 암자에 내다버려야 우리가 맘 편히 살지 않겠소. 연실이 헝클어진 머리로 황급히 뛰어나와 사람들을 향해 두 팔을 벌려 굳게 막아섰어요. 함부로 그런 무서운 소리 마십시오. 우리 어머니는 마음의 병이 나신 것뿐이니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모실 것입니다. 연실은 매일 밤 박 씨가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몽둥이에 맞아 온몸이 시퍼런 피멍으로 얼룩졌습니다. 연실이 퉁퉁 부어오른 자신의 팔목을 낡은 수건으로 감싸며 텅 빈 마당을 향해 깊은 한숨을 쉬었죠. 어머니께서 과거의 나 때문에 얼마나 무섭고 아프셨을까. 이제야 내가 그 끔찍한 벌을 달게 받는구나. 밤이 깊어지자 연실이 곤히 잠든 시어머니의 발밑에 웅크려 이불을 덮어주며 숨죽여 눈물을 삼켰어요. 제가 100번 1000번 모진 매를 맞아도 좋으니 어머니 정신만 제발 다시 맑아지게 해주십시오. 박 씨의 매서운 난동으로 애지중지하던 집안 살림은 매일같이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덩달아 무서워진 이웃들의 발길마저 뚝 끊기면서 연실은 홀로 지옥 같은 고통을 묵묵히 감내했죠. 연실이 바닥에 흩어진 깨진 사기 그릇 조각을 맨손으로 주워 담으며 씁쓸하게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이 쌀 한 톨도 빌려주지 않으니 내일은 남의 집 밭일이라도 나가서 고기 한 점을 사와야겠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어두운 밤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헛것을 본 박 씨가 속적삼 차림으로 굵은 비를 맞으며 마당을 가로질러 거칠게 뛰어갔죠. 박 씨가 마을 우물가 담장에 위태롭게 올라서서
허공을 향해 소름 끼치게 부르짖었어요. 내 남편이 저 깊은 물속에서 나를 데려가려고 손을 막 흔드는구나. 내가 당장 다 버리고 따라가야겠다. 잠에서 깬 연실이 찢어질 듯 비명을 지르며 빗속을 뚫고 맨발로 미친 듯이 달려나갔습니다. 어머니, 거기가 어디라고 위험하게 올라가십니까? 제발 얼른 이쪽으로 뻗은 제 손을 꽉 잡으십시오. 박 씨가 깊은 우물 안으로 몸을 던지려 하자 연실이 온몸을 날려 박 씨의 허리를 꽉 끌어안았죠. 나를 놔라 이 더러운 년아. 내년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내가 캄캄한 물귀신이 되는 편이 훨씬 낫다. 연실과 박 씨가 거칠게 얽혀 차가운 진흙바닥으로 쿵 소리를 내며 나뒹굴었어요. 연실이 찢겨진 자신의 얇은 저고리를 꽉 부여잡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평생 짐승 취급하며 뼈가 시리도록 미워하셔도 좋으니 제발 살아서 제 곁에만 있어 주십시오.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연실의 머릿속에 기막힌 묘안이 번뜩 스치고 지나갔죠. 과거 시어머니가 벼랑 끝에 자신을 단숨에 구원했던 그 눈물겨운 거짓 칭찬의 마법이 또렷하게 떠올랐어요. 연실이 두려움에 덜덜 떠는 박 씨를 자신의 따뜻한 품에 꽉 끌어안고 다정하게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곱고 참으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박 씨가 놀란 듯 발버둥을 우뚝 멈추고 연실의 품에서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소리쳤죠. 내년이 갑자기 나를 놀리려고 미친 소리를 짓거리는구나. 당장 내 몸에서 떨어지지 못할까? 연실이 박 씨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눈물 섞인 거짓말을 아주 뻔뻔하고 달콤하게 속삭였어요. 어머니 품이 이리 따뜻한데 제가 왜 떨어집니까? 온 동네에 우리 어머니 최고라고 소문이 자자합니다. 연실이 박 씨의 거친 손을 자신의 뺨에 다정하게 비비며 더 큰 목소리로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훌륭하신 어머니가 귀한 저를 아껴주시니 제가 아주 세상을 다 가진 듯 든든하고 행복합니다. 연실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따뜻한 체온에 놀란 듯 박 씨의 저항이 눈에 띄게 얌전해졌죠. 거칠었던 박 씨의 거친 숨소리가 거센 빗소리 사이로 조금씩 평온하게 잦아들기 시작했어요. 연실이 눈물겨운 거짓 칭찬을 시작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연실은 거울 앞에서 멍든 뺨에 하얀 분가루를 두껍게 덧바르며 애써 미소를 지어 보였죠. 어머니, 갓 지은 하얀 쌀밥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진동을 합니다. 연실이 뜨거운 뚝배기를 쟁반에 받쳐들고 안방 문을 활짝 열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머리맡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던 박 씨가 이빨을 드러내며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이 독사 같은 년이 기어코 밥에 사약을 타서 나를 독살하려 드는구나. 박 씨가 밥그릇을 거칠게 걷어차며 연실의 얼굴에 뜨거운 밥알을 튀겼죠. 연실이 뺨에 묻은 밥풀을 떼어내면서도 오히려 입꼬리를 길게 끌어올리며 활짝 웃었어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 기운이 장사시라 제가 아주 안심이 됩니다. 연실이 바닥에 흩어진 반찬을 주워 담으며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과장되게 칭찬했습니다. 이 동네에서 우리 어머니만큼 다리에 힘이 펄펄 넘치는 어르신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박 씨가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며 이불을 목까지 푹 뒤집었었죠. 연실은 일부러 대문을 활짝 열어두고 동네 안악들을 마당으로 불러 모았어요. 망령난 시어머니의 더러운 기저귀를 박박 빨면서도 기상천외한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형님들, 우리 어머니 변에서는 아주 향긋한 꽃내음이 진동을 합니다. 연실이 빨랫방망이를 힘차게 두드리며 지나가는 막내를 향해 뻔뻔하게 소리쳤죠. 제가 매일같이 어머니의 맑은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얼굴에서 번쩍번쩍 빛이 나는 겁니다. 처음에는 연실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피하던 막내가 혀를 차며 다가왔어요. 아이고 연실아, 네가 매일 매를 맞아가면서도 어찌 그리 생글생글 웃느냐.
막내가 연실의 멍든 팔목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거렸습니다. 형님, 우리 훌륭하신 어머니가 제게 건강한 기운을 주시려고 친히 만져주시는 겁니다. 연실의 처절하고 헌신적인 태도에 마을 사람들은 결국 깊이 감복하고 말았죠. 막내를 비롯한 안악들은 점차 박씨를 불쌍히 여기며 연실의 칭찬 장단에 적극적으로 맞장구를 쳐주기 시작했어요. 어르신, 연실이 말이 아주 딱 맞습니다요. 어르신 얼굴이 어제보다 훨씬 더 고와지셨소. 막내가 간 무친 시금치나물을 밥상에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맞소. 우리 동네 제일가는 안방마님이시니 기력도 남다르신 게 당연하지요. 동네 안악이 담장 너머로 따뜻한 두부를 건네며 박씨를 향해 엄지를 척 치켜 세웠죠. 온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추켜 세우고 연실이 화를 내지 않자 박씨의 매서운 눈빛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처음에는 더 악을 쓰며 반항하던 박씨도 거듭되는 다정한 목소리에 점차 폭력적인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너희들이 단체로 미쳐서 나를 조롱하는 것이냐? 썩 꺼지지 못할까? 박씨가 몽둥이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구석으로 물러서며 경계심을 크게 풀었죠. 며칠 뒤 하늘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세찬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이었어요. 하늘이 찢어질 듯 쾅쾅거리는 천둥 소리가 온 동네를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하늘이 당장 무너지려나 보다. 박씨가 귀를 꽉 틀어막고 장독대 사이의 비좁은 틈으로 기어들어가 덜덜 떨었죠. 어머니,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곧불에 걸리십니다. 어서 제 손을 꽉 잡으십시오. 연실이 비를 흠뻑 맞으며 쏜살같이 장독대로 달려가 애타게 소리쳤어요. 연실은 차가운 진흙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따뜻한 체온으로 박씨의 몸을 빈틈없이 감쌌습니다. 자장자장 우리 어머니, 무서운 천둥 도깨비는 제가 다 멀리 쫓아내겠습니다. 연실이 박씨의 젖은 등을 일정한 박자로 토닥이며 다정하게 자장가를 불렀죠. 그 순간 발버둥 치던 박씨의 탁했던 눈동자의 찰나의 맑은 빛이 선명하게 돌아왔어요. 비가 많이 오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우리 아가 감기 들라. 박씨가 거칠었던 두 손으로 연실의 젖은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드디어 저를 온전히 알아보시는 겁니까? 연실이 박씨의 품에 와락 안기며 안도의 눈물을 펑펑 쏟아냈죠.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온전한 사랑을 다시 확인한 연실은 목 놓아 오열했어요. 이 눈물겨운 광경을 담장 너머로 지켜보던 막내와 마을 사람들은 깊게 탄식했습니다. 아이고, 저 불쌍한 고부를 어쩌면 좋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손 놓고 볼 수만은 없다. 막내가 눈물을 훔치며 동네 안악들을 공터로 불러 모아 치맛자락에서 엽전 꾸러미를 털어냈죠. 내 비상금을 다 털어서라도 관아 의원에게 가서 제일 좋은 약을 지어옵시다. 동네 안악들도 십시일반 돈을 모아 귀한 약재값을 서둘러 마련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궐에서 쓴다는 귀한 안심탕을 정성껏 지어다 연실의 두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연실아, 우리가 정성으로 달인 약이니 어르신께 얼른 따뜻하게 먹여드려라. 막내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첩을 건네며 연실의 등을 든든하게 두드려 주었죠. 형님들, 이 크나큰 은혜를 제가 평생 밭일이라도 해서 다 갚겠습니다. 연실이 바닥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리며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크게 외쳤어요. 연실은 이웃들의 든든한 응원 속에서 부채질을 하며 탕약을 밤새도록 정성껏 다렸습니다. 어머니, 동네 사람들이 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지어온 아주 달콤하고 몸에 좋은 약입니다. 연실이 달인 탕약을 호흡으로 박씨의 입가에 조심스럽게 먹여주었죠. 이웃들의 칭찬과 정성이 놀라운 영약이 되어 박씨의 광증은 몰라보게 평온해졌습니다. 폭풍 같았던 위기가
완전히 지나가고 맑은 평화가 정착된 이듬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노들강변에 흐드러지게 핀 붉은 단풍나무 아래에서 맑은 웃음소리가 시원한 바람을 타고 넓게 퍼졌죠. 박씨가 연실이 밤새워 지어준 고운 명주옷을 입고 해맑게 그네를 구르며 소리쳤어요. 아가, 내가 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새보다 훨씬 더 높이 위로 올라가는구나. 연실이 치맛자락을 펄럭이며 박씨의 낡은 그네를 부드럽게 밀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두 손을 굵은 밧줄에서 절대로 놓으시면 큰일 나니 꽉 잡으셔야 합니다. 박씨의 망령은 완전히 낫지 않아 가끔 허공에 대고 예시하기를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연실의 지극한 보살핌 덕분에 더 이상 누구도 해치지 않는 아주 순한 천사가 되었죠. 박씨가 발을 구르며 허공을 지나가는 참새를 향해 손짓을 하며 해맑게 웃었습니다. 짹짹아, 너도 이리 높이 날아와서 우리 착한 며느리가 밀어주는 재미난 그네를 함께 타보렴. 연실이 땀이 송글송글 맺힌 이마를 앞치마로 닦아내며 다정한 목소리로 맞장구를 쳤어요. 귀여운 참새가 우리 어머니 고운 명주옷을 보고 부러워서 단풍나무 위에서 한참을 구경하고 갑니다. 연실은 과거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귀한 농사 지혜를 온전히 물려받아 너른 전답을 훌륭하게 일구어냈습니다. 이제 노들나루에서 모든 이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진정한 안방마님으로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죠. 연실이 헛간에 풍성하게 쌓인 누런 볕단을 벅찬 손길로 어루만지며 넉넉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올해는 하늘이 참으로 우리를 크게 도우셔서 가을 거지가 풍년이라 곡간이 아주 미어터질 지경입니다. 풍성한 추수철을 맞아 연실의 넓은 앞마당에서는 마을 사람들을 전부 초대한 성대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고기 굽는 구수한 냄새가 온 동네 담장을 넘어 진동을 했죠. 막내가 김이 펄펄 나는 햅쌀밥을 커다란 놋주걱으로 푹푹 퍼담으며 신나게 춤을 추었어요. 동네 사람들, 우리 연실이가 정성으로 농사지은 이 꿀맛 같은 하얀 쌀밥 좀 오늘 배가 터지도록 드셔보시구려. 동네 아낙들이 진한 고깃국을 후루룩 마시며 연실을 향해 앞다투어 엄지를 척 치켜세웠습니다. 마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덕분에 올겨울은 우리 늙은 부모님도 배를 아주 따뜻하게 깔고 눕겠습니다. 연실이 빈 뚝배기에 큼직한 수육을 아낌없이 듬뿍 얹어주며 사람들에게 허리를 깊숙이 굽혔죠.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들 뙤약볕 아래서 부지런히 도와주신 덕분이지요. 고기가 아주 연하니 체하지 않게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십시오. 막내가 잔치의 한가운데 떡하니 서서 사람들에게 고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아주 크게 자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직접 겪은 일인 양침을 튀겨가며 칭찬을 사방팔방 퍼뜨리는 유쾌한 홍보대사가 되었어요. 막내가 양손으로 손뼉을 짝짝 치며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모으고 목청을 드높였죠. 내가 옛날에 우리 어르신이 며느리 칭찬을 우물가에서 입이 마르도록 하실 때부터 하늘이 내린 효부인 줄 단번에 알아봤다니까. 옆에 있던 백발의 촌장이 시원한 탁주를 들이켜며 막내의 말에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요. 모진 며느리를 끝까지 품고 지키려던 시어머니의 그 눈물겨운 정성이 빚어낸 참으로 아름다운 기적이요. 사람들이 다 함께 투박한 잔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며 노들나루 제1의 효부를 향해 축배를 들었어요. 자, 이 평화로운 집안의 영원한 태평성대와 우리 마을의 풍년을 위하여 다 같이 건배합시다. 잔치가 붉은 노을빛과 함께 무르익어갈 무렵 연실은 구수한 숭늉이 담긴 사발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마당에 왁자지껄한 소란스러움을 등지고 툇마루에 조용히 앉아있는 박씨의 곁으로 사뿐사뿐 다가갔죠. 연실이 박씨의 좁은 어깨에 다정하게 팔짱을 끼며 자신의 머리를 살포시 기댔어요. 어머니, 해가 지면서 날이 슬슬 쌀쌀해지니
이 구수한 숭늉을 얼른 훌훌 마시고 뱃속을 아주 따뜻하게 데우십시오. 박 씨가 주름진 두 손으로 묵직한 사발을 받아들고 숭늉을 한 모금 천천히 삼키며 평온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속이 참으로 시원하고 구수하다. 우리 예쁜 며느리가 정성으로 끓여준 숭늉이 세상에서 제일 달고 꿀맛이구나. 연실이 박 씨의 풀어 헤쳐진 옷깃을 조심스럽게 여며주며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웅장한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죠. 저기 굽이치는 강물 위로 활활 타오르는 노을빛이 꼭 어머니가 입고 계신 비단옷처럼 눈이 부시게 곱고 아름답습니다. 박 씨가 연실의 굳은 살이 단단하게 박인 거친 손을 꼭 쥐고 강물 위로 맑은 시선을 함께 던졌습니다. 박 씨의 흐릿했던 눈동자가 노을빛을 정면으로 바다 보석처럼 영롱하게 반짝이며 정신이 찰나에 온전히 돌아왔어요. 박 씨가 연실의 뺨을 다정하게 쓰다듬으며 놀라운 기적처럼 아주 또렷한 목소리를 내뱉었죠. 네가 참으로 내 딸이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내 불쌍한 강아지가 억척스럽게 고생하여 이 죽어가던 집안을 아주 훌륭하게 살려냈구나. 연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어머니의 온전한 칭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왈칵 쏟아지는 뜨거운 눈물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의 그 하늘같이 넓고 끝없는 사랑 덕분에 짐승의 더러운 허물을 벗고 이렇게 예쁜 딸로 다시 온전하게 태어났습니다. 연실은 과거 어머니가 동네 아낙들에게 눈물로 퍼뜨렸던 그 완벽한 거짓말들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위대한 마법이었음을 깊이 깨달았어요. 자신을 끝까지 낭떠러지로 포기하지 않고 훌륭한 사람 구실을 하게 이끌어준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기적이었습니다. 연실이 박 씨의 좁은 무릎에 얼굴을 파묻고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을 토해내듯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죠. 어머니가 저를 차갑게 버리지 않고 끝까지 꽉 안아주신 그 크고 넓은 은혜를 제가 두 손이 다 닳도록 평생토록 갚고 또 갚겠습니다. 박 씨가 연실의 떨리는 어깨를 둥글게 감싸 안으며 며느리의 굽은 등을 일정한 박자로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이제 그만 울어라, 내 예쁜 딸아. 네가 이렇게 내 곁에서 숨을 쉬고 내 손을 꽉 잡아주는 듬직한 모습이 내게는 천금보다 더 귀한 효도란다. 두 사람은 누가 시어머니고 누가 며느리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될 만큼 서로의 젖은 뺨을 한참 동안 눈물로 쓰다듬었어요. 거짓으로 거칠게 시작된 허풍 섞인 칭찬이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 가장 눈부신 진짜 사랑의 결실로 단단하게 연그렀죠. 넓은 마당에서 흥겹게 울려 퍼지는 이웃들의 노랫소리가 붉은 노을을 타고 굽이치는 노들강변으로 아주 길고 아스라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연실이 고개를 들어 맑은 눈물이 맺힌 두 눈으로 박 씨와 시선을 온전히 맞추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오늘 들려드린 노들나루의 기막힌 고부 이야기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그저 관아의 형벌을 피하기 위한 가짜 효도였고 시어머니의 칭찬 역시 며느리를 살리기 위한 서글픈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비록 거짓으로 시작된 말일지라도 그 안에 이제 꼭꼭 눌러 담은 진심과 포용력은 결국 돕기만 있었던 며느리의 마음을 녹이고 진정한 사랑의 결실을 맺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인연에게 이제 뾰족한 가시를 세우고 모진 말을 쏟아내곤 하죠. 하지만 가장 가까운 일을 밀어내는 대신 바보 같을 정도로 맹목적인 칭찬으로 품어준 시어머니의 지혜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미운 사람에게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처럼 오늘은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정하고 따뜻한 칭찬 한마디를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듣고 계시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